매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더 이상 이렇게 월급쟁이의 삶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도 경제 공부 시작했어요. 투자가 없으면 공부는 안 되는 것 같아. 희생이 있었으니까 막 뼈를 깎으면서 또 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내 13세 때 이거 사줬으면 진짜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그래도 시장을 보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될 수 있는 건데, 정석만 그래 셀이 붙었으면. 정석 어디다 쓸 거냐고, 정석을. 수학 정석 알지? 해법 수학이랑 정석 그거 어디다 쓸 거야.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읽지 않을 책을 절대로 아이에게 주지 마라.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전혀 의미도 모르면서 무조건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이러면서 책을 권하는 건 무책임한 어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읽어보지 않은 책은 절대로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직접 읽어보고 좋은 구절에는 밑줄도 쫙쫙 그어가면서 이 책이 가진 의미를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아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아나의 오늘의 북잡기 이정민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보통은 책을 선택할 때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은 건요, 내가 지금 어떤 관심에 꽂혀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고 답답하고 할 때는 위로가 되는 책을 고르기도 하고요. 뭘 해야 할지 좀 막막해질 때는 바로 자기계발서들을 많이 찾곤 하시죠. 자, 오늘 제가 이 책 아나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주위에서 주식한다는 사람들 많죠. 특히나 2020년의 화두는 주식과 돈이었습니다. 나도 해보고 싶지만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책인데요. 바로 김종봉 제갈현열 작가의 돈의 시나리오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주식 나도 이제부터는 좀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초조한 마음들 많이 드시죠. 나도 이때다 싶어서 들어가면 정작 그때부터는 막 주가가 요동치듯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때가 고점이다 싶어서 팔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그때부터 오릅니다. 남 얘기 아니고 제 얘기고요. 이 책에서는요, 이게 왜 그런지 문제의 원인을 짚어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흘러다니는 정보들을 듣고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 듣고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맞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자가 될 준비를 해도 남들보다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진짜 좋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늦지 않았구나. 오히려 더디게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소문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많이 안심이 됐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나 공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모르고 얻는 수익은 전부 독이다. 많은 상담을 하며 만난 사람 중에 크게 돈을 잃었던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다. 잘 모르는 채로 돈을 벌었고 그 기억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이다. 모르고 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손해가 반드시 찾아왔다. 최근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을 부정하는 것도 질투하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가 될 준비를 먼저 하고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 시장은 늘 열려 있다는 걸 기억하자.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우리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 자기가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건지. 근데 유독 우리가 주식이나 투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막막한 상태로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작가는 이 책의 제목을 돈의 시나리오라고 지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각자의 돈에 관한 시나리오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똑같은 주식 부자들의 유튜버를 봐도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건데요. 각자가 가진 성향과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 그래프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과 직장 다니고 장사를 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당연히 실행하는 방법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각자에게 어울릴 수 있는 나만의 시나리오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 들어봐야겠어요. 왜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벌지 못할까?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환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그 방법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물론 아주 훌륭한 이론이라면 잠깐은 남을 따라하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절대 영원한 부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부를 가져다 주는 돈은 그런 돈이 아니다. 부를 가져다 주는 돈은 자신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검증하고 실행하여 자신이 온전히 버는 돈이다. 사극의 시나리오는 결코 로맨스를 찍을 수 없다. 자, 그럼요. 나에게 맞는 돈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나? 또 막막해지시죠. 저는 굉장히 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편이거든요.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 뭘 얘기하고 싶은데 막 이렇게 묻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도 이 책의 한 전반부, 중반부까지 읽으면서 그래 알았어. 당신이 말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전제는 공감을 했어. 근데 사실은 막막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라는 말이냐. 중반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가는요, 일단 환경과 성향, 그리고 현재 나의 나이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달라진다고 그 기준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경이라는 건요,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성향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내가 안정지향적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손해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투자를 하는 편인지. 그리고 나이는 말 그대로 나이입니다. 20대인지 30대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노년에 접어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의 크기인데요. 얼마의 돈을 내가 투자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내가 빚이 얼마인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나의 돈의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세워서 투자를 할 것인가? 그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투자를 배우는 초보자들을 위해서도 작가는 본인의 경험담을 다 풀어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 당신은 이만큼 돈을 벌었어. 그렇게 했으니 이 말을 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작가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실패를 했고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었다.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본인의 민낯 같은 이야기도 풀어내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또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깨달음, 그러면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투자 전략, 이 책에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은 그냥 운이 좋아서 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벌 수 있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운이든 실력이든 당시에는 돈이 되지 않았던 투자물에 미리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투자물이 돈이 되는 상승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상승기를 놓쳤던 투자자들이 사둘 걸 이라며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로운 내일을 바라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는 말을 했다. 나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10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한다. 부디 바라건대 이 책을 쓰며 돈과 시나리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스스로 시간, 정성, 고민, 경험, 실천, 검증인 이유에 대해 당신이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책의 서문에서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 한 권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투자의 귀재나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이 오히려 굉장히 신뢰감 가지 않으세요? 저도 지금까지는 투자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방법을 배웠으니 계획을 세워가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좀 장기적으로 시작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 책 아나 현명한 투자의 방법을 알려주는 돈의 시나리오 함께 하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우리 이 책 아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정답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덜다방 커피를 마구마구 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돈의 시나리오 이 책에서 작가는 현명한 개인별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맞아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에 맞서서 국내 주식을 사들인 국내 개인 투자자를 가리키는 신조어. 이게 무엇일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다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러면 너무 쉽죠?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서학개미, 2번 동학개미, 3번 잘 들으세요. 여왕개미. 개미 중에서 어떤 개미를 고르실지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이 책 하나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북자키 아나운서 이정민이었습니다. 역시 유튜브는 어렵구나. 왜 이게 돌아가기만 하면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정형화된 방송을 하듯이 왜 그랬을까? 다음에 불러주세요. 또 잘할게요. 거의 유치원 이럴 것 같죠? 아니, 제가 아이를 낳고서부터 굉장히 공부를 전투적으로 해서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준비하는 정도라고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그 돈에 대한 철학은 아닌데 제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갖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데 나는 언제든지 돈이 따라올 거다라는 진짜 그러네. 내가 돈 없지는 않을걸? 뭐 이런 믿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편안한지에 대한 건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기준에 저를 계속해서 만족도를 맞추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수입도 일정 수익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살고는 있는데 약간 이제 70대, 80대 이때가 걱정이 되니 그때도 나는 이정도는 돈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약간 시간이 좀 목을 죄어오는 그런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되고 싶어. 그게 뭐 다 계속 바뀔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100번을 물어도 시간. 저희 아이한테도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는 24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30시간이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왜냐면 일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고스란히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중에 육아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다고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부터 지금 40대 중반까지는 그냥 도둑 맞은 시간 같은 느낌이라서 시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